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은 172쪽에서 174쪽이고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제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가 왜 중요한지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은 이렇게 됩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고 마인드맵을 적어주세요. 첫 번째는 이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쪽입니다. 첫 번째가 이쪽, 두 번째가 이쪽이죠. 네, 다 적었으면은 다음 화면에 넘겨주기 바랍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나서 넘기면 더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해온 과정이죠.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어 온 과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발전해 왔는지, 우리 사회가 발전해 온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헌법 제정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요,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에는 국회의장이었죠.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주관하에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를 최초로 하게 됩니다. 법이 없이는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되고요. 그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일제의 식민지가 아니라 당당하게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죠. 그런데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 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이제 투표를 하면서 대통령 자신이 속한 정당에 유리하게 불법 선거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거가 자행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옳지 않다 하고 3월 15일 날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로 4월 19일 날 대대적으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 시위의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장면이란 사람이 잠깐 영국처럼 정치를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힘으로 나라를 집권하죠.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몇 차례 대통령을 하면서 힘을 계속 쌓고 있었는데 암살당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죠. 부하에게요. 김재규라는 사람한테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군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군인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정치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한 것 중에 광주가 제일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광주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나라에서는 계엄령이라는 걸 선포해요. 야, 너네 움직이면은 총으로 쏠 거야. 너희는 적으로 간주할 거야. 북한의 앞잡이 스파이로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민주화를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로 그 당시에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고 또 그 힘으로 이 사람들이 다 진압되는 듯이 보였지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민주화가 빨리 이루어진 데에는 이 사람들의 힘이 분명히 있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이랑 같이 군인 출신이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가니까 이제 노태우 대통령한테 넘어갈 때 이번에 우리 그냥 법을 바꿔서 직접 민주주의를 해달라,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 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겠죠. 이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다,
반드시 대통령은 우리의 손으로 뽑게 해야 된다라는 시위가 라고 일어난 시위가 바로 이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 6월 민주항쟁, 직선제라는 것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대신 뽑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 다음부터는 직선제로 뽑히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 그러니까 각 지방들이 서로 자신의 실정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국회에서 정해진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방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라고 하면 서울시 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시장 등이 상의해가지고 지방에서 자치를 스스로 통치하는 걸 자치라 그래요. 우리 학급 어린이 회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우리 동네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이런 지방자치의 모습으로 띄는 게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정치가 발달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발달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는 방법을 보면요. 아까 마인드맵의 일부인데요. 자, 첫 번째, 텔레비전이나 신문사에 의견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다가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전달하면은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정치인들은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여론이라고 하는데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정치에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참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이죠. 인터넷에다가 의견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국민행복제안이라고 여기다가 국민신문고라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다 신청하면은 실제로 필요한 거는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 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많이 상의해보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 같은 거 부모님에게도 이런 점을 제안하면 더 좋겠어요 하고 이야기하면은 실제 공동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외에도 어떤 설문조사가 올 때가 있어요. 선생님같이 어른이 되고 나면 더더욱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설문조사가 와. 그럼 선생님의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설문조사 결과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다. 그런 걸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건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공동체 문제 해결하는데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투표인데요. 민주주의의 꽃이죠. 투표를 함으로써 정치인들은 시민들,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뽑는 선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투표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일, 이것을 투표라고 하는데 이 투표를 통해서 공동체 문제를 좀 더 내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은 내 의사 표현하기를 위해서 1인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집단들이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당이라는 건 정치인들이 모여서 말하는 새누리당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를 목적으로 한 모임이죠. 모임.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있고요. 시민단체는 그냥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우리 일하는 사람들끼리,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같이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또 주장할 건 주장하자라는 곳들이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1인 시위는 왜 하냐면요, 원래 2명 이상 시위가 되면은 이런 시위를 할 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시위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인 경우에는 경찰이 해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의견을 내야 되는 곳이 있다면은 공공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인 시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1인 시위 목적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거겠죠. 자, 정리해서 보면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한 거는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어 온 과정을 봤습니다. 나라가 없다가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미군정 3년 동안 미국이 대신 통치를 했죠. 그래서 미군정 정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하고 또 나라를 세우고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4.19 혁명으로 다시 맞서 싸우고 또 그 군인들이 집권하는 모습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5.18 민주화 운동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서 6월 민주항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하고 참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 여기 위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사회 이번 시간까지 해서 시험 범위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